승무패 4회차 현미경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오사수나 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퇴장자가 나올 시에는 오사수나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헤타페만 만나면 작아지는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상성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이 이 오사수나의 최대 강점이 제공권인데 그 제공권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치상으로는 오사수나가 제공권이 3등, 헤타페가 4등으로 근소하게 오사수나가 더 우위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헤타페가 오사수나 상대로 3골을 모두 헤딩 뚝배기로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헤타페라는 팀이 오사수나 이상으로 제공권 그리고 뚝배기 한 방이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헤타페가 공격수 마요랄 선수가 올 시즌 골 감각이 상당히 좋고 지난 시즌 헤타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공격수 에네스 위날이라는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헤타페이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헤타페가 오사수나보다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실점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고 반대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리가 홈 4경기 2승 2무 무패, 홈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최근에 득점력이 주춤하고 있고 이 부디미르 외에 3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또다시 골 결정력의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도 헤타페가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는 9경기 5승 3무 무패 천적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오사수나는 리그 2연승이 없었고 헤타페는 리그 2연패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헤타페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패턴이 사이좋게 유지가 되려면 무승부가 합당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헤타페는 항상 퇴장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독 오사수나만 만나면 퇴장자가 많았던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 4경기 중에서 무려 3경기에서 퇴장자가 나왔던 헤타페이고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호세 마리아 산체스 마르티네즈 주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10경기에서 3장의 레드카드를 이미 뽑았는데 그 3장 중에서 이미 한 장을 헤타페에게 뽑았던 주심이기 때문에 또다시 헤타페가 오사수나 원정에서 거친 축구를 들고 나오게 된다면 이미 헤타페에게 레드카드를 한 장 선사를 했었던 이 마르티네즈 주심이 또다시 헤타페에게 퇴장을 주면서 오사수나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도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리가 경기에서 라요 상대로 무려 3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0대2 패배로 통수를 친 바이기 때문에 항상 퇴장 변수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헤타페가 퇴장자가 나왔고 2경기 심판을 맡는 주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이미 헤타페에게 레드카드를 한 장을 줬던 심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헤타페 퇴장 변수가 있기 때문에 헤타페 퇴장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오사수나의 승리를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순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헤타페가 천적 면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엠폴리 대 몬차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엠폴리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원정팀 몬차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몬차의 주전 골키퍼인 디 그레고리오 선수의 부상 결장이 굉장히 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몬차의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올 시즌 세리A 주요 선방 지표 부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방 확률 2등, 90분당 선방 1등, 득점 차단 1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세리에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였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레고리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에 몬차가 두 경기에서 무려 7실점을 당하면서 확실히 골문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첫 엠폴리와의 맞대결에서도 이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선방을 6개 보여주면서 몬차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전 골키퍼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몬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콜파니와 콜롬보 선수가 각각 8경기,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요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 역시 조금은 떨어져 있는 몬차라는 점에서 의외로 엠폴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비록 몬차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슈팅 숫자가 20개 대 18개로 엠폴리 역시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의 선방이 없어진 몬차가 엠폴리 원정에서 조금은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엠폴리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레알 마드리드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매치업이지만 레알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FA컵 원정 경기에서 연장 승부 끝에 2대4로 패한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 4일 간격으로 컵 대회를 병행을 하면서 6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주전자 들의 로테이션 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알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 홈에서 지로나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로나가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리그 첫 승 기회를 놓친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알메리아가 최근에 주포 공격수인 수아레즈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골 결정력이 살아날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라리가 원정 성적 꼴등을 달리고 있는 알메리아이고 리그 20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43실점, 최다 실점 1등을 달리고 있는 알메리아의 불안한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레알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조 8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는데 알메리아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올 시즌 실점이 8골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알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면서 꾸역꾸역 결과를 가져오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이변 없이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살레르니 대 제노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역습 능력이 지난 시즌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는 살레르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역습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공격수 블라이 디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이 크나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살레르니 입장으로서는 역습 한 방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올 시즌 순수 역습 패턴에 의한 득점이 0골로 상당히 저조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살레르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제노아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 살레르니는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제노아가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노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세트피스 한방 뚝배기가 좋았던 수비수 드라구신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한창 좋았을 때만큼의 세트피스 능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이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제노아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제노아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 통계를 보시면 양 팀의 기대 득점 자체가 0.49골, 0.65골로 상당히 저득점 무승부 양상을 띄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양 팀의 빈곤한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저득점 무승부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살레르니가 주전 골키퍼 오초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직전 나폴리전에서도 5개의 선방쇼를 보여준 오초아 선수가 선방을 보여준다면 제노아 역시 살레르니 원정에서 쉽게 득점을 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그래도 제노아는 최전방의 구드문드손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19.89골인데 실제 득점은 14골에 그치고 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무려 36골인데 실제 득점은 25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11골이나 적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팀이 올 시즌 경기력 대비해서 최전방 마무리가 부실하다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를 꼭 가져가고 싶은 이유는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10번,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고 홈에서만큼은 리그 10경기 6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홈발을 강하게 받는 것이 바로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이 가장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무승부 정도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9경기 4승 5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모든 대회 원정 경기 성적이 3승 2무 3패로 여전히 원정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 특유의 홈발과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이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 바르셀로나가 베티스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고 베티스가 최근에 부상과 국대 차출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꽤 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바르셀로나의 꾸역승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지만 무승부는 바치고 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레체 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레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는 유벤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리A 15경기 12승 3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유벤투스이고 이 유벤투스의 주포 공격수인 블라우비치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상 및 결장 자원들이 속속 복귀를 하고 있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쾌조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심 측면 공격수인 반다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누수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다 선수가 레체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주요 공격 지표 부문에서도 레체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다 선수가 이번 경기도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레체가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레체의 최전방 공격수 크르스토비치 선수는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16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레체가 유벤투스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버거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레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최다 실점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도 7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에 있는 레체를 상대로 유벤투스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보면서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3번 경기는 레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지로나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과감하게 세비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홈팀 지로나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의외로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승무패 3회차에서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알메리아 대 지로나 경기, 알메리아의 승리 이변을 노렸지만 아쉽게 무승부 빵꾸가 나온 바 있습니다. 먼저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알레이스 가르시아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는데 이것이 지로나의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로나에서 리그 3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지로나 팀 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 정확도 1등, 기회 창출 1등, 심지어 롱패스 정확도도 1등으로 지로나의 패스 플레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세비야와의 1차전 맞대결 당시에도 이 알레이스 가르시아 선수가 결승골을 포함해서 지로나에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하면서 지로나의 2대1 승리를 이끌었던 에이스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로나가 이 가르시아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경기당 숏패스 횟수가 483회로 네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 후방 빌드업을 중시를 하는 팀인데 지로나에서 패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가르시아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후방 빌드업의 또 다른 핵심 자원들인 수비수 디에고 로페즈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패스 정확도가 뛰어난 수비수 에릭 가르시아 선수까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는 지로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후방 빌드업이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는 이 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비야의 세트피스 한 방이 의외로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헤타페와의 FA컵 경기에서도 수비수 라모스 선수가 코너킥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세비야가 깜짝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세비야도 세트피스 한 방이 터지는 날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아쉬운데 설상가상으로 주포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최전방 마무리 피니셔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중에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이 세비야 유스 출신 공격수인
이삭 로메로라는 젊은 공격수가 깜짝 두 골로 맹활약을 해주면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지로나 원정에서 이 이삭 로메로라는 세비야의 젊은 공격수가 또다시 깜짝 활약을 해준다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로나의 승리 가능성도 높은 것은 지로나가 주중에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라요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고 이미 세비야와의 최근 맞대결에서도 지로나가 4연승으로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로나의 승리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 세비야가 올 시즌 리그 4연패가 없었다는 패턴, 지로나는 리그 2연무가 없었다는 패턴을 단서로 봤을 때 이변이 나온다면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로나인데 수비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역습 득점이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0골로 저조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중에 헤타페와의 FA컵 경기에서 역습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지로나가 또다시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역습 수비의 약점을 드러낸다면 세비야가 충분히 역습으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세비야가 키케 플로레스 감독 부임 이후에 거둔 3승이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 역시 세비야가 은근히 원정에서 선전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이 지로나의 2대1 승리로 끝이 났지만 세비야가 슈팅을 무려 21개나 가져가면서 지로나를 상대로 경기 내용적으로는 밀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로나의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결장 그리고 세비야의 세트피스 한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스 4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부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